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우리 속담에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평양 주민들, 과연 남한에서 온 문 대통령과 수백 명의 사절단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들의 진솔한 그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 NKTV는 긴급하게 편성을 갖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평양 시민들의 시선이라는 제목이죠.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한 분의 탈북 출신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한 북한 매체의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살아있는 북한 소식통입니다. 매일매일을 북한의 상황들을 그시그시 알아가지고 우리 남한과 국제사회에 알려져서 이름도 지금 바짝 오르고 있는 기자님이십니다. 김수진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김수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바쁘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신 기간 동안에도 네. 북한의 협조자들과 부지런히 네. 통화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을 들어보기 전에 네. 우리 생각부터 같이 나눕시다. 저는 고향이 함흥이거든요. 출생은 흥남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흥남이다 보니까 우리 고향 출신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이 되었고, 네. 그래서 또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고향 사람들에게 인사까지 드리는 그런 장면들 상당히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네. 우리 김 기자님이 개인적 소감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듣기 전부터 감동적인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많이 혼돈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랬네요. 네, 네. 그 혼돈된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그 대통령이 그 사회주의 북한을 방문하고 이 주민들과 이제 소통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북한 주민들이 놀랄 것 같다. 같기도 하고. 예, 남조선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평양에 온다. 이게 지금 많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그랬네요. 그 감정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였는데요. 평양 시민들도 깜짝 놀랐고, 남선 대통령이 왔네.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오다 보니까 그들도 이전 좀 익숙돼 있으리라고 생각되면서도, 그러나 김정은이 들어서 가지고 사실 남한 대통령이 올까 말까 굉장히 그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이제 남쪽 대통령이 200명을 거느리고 평양에 도착했죠. 자, 이 도착한 이후에 북한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셨다는 거죠. 네. 예, 저도 역시 통화를 했습니다. 이 긴급 편성을 위해서 북한 북부 국경지대에서 내부 전화를 통해 가지고 평양 시민들하고 직접 만났거든요. 어제 행사도 참가했고 또 평양 사람들은 우리 문 대통령의 일정들을 어떻게 잘 하시는지 백수한 같다는 이야기도 다 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그냥 만약 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 하는 그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그 동선을 따라서 좀 움직여보죠. 평양공항에 내려가지고, 평양공항에 내려서 평양 시민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쭉 해서 나오죠. 네. 도중에 문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평양 시민들 향해서 친절히 한대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90도 인사를 딱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일단은 평양 시민들이 그 의중을 묻기 전에 김 기자님 개인적으로 그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그 최고領導자가 주민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인사를 북한 주민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그 북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이제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한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고 북한 주민들도 아마 이제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랑 통화한 평양 시민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한 사람이 평양 시민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평양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90도 인사에 전혀 익숙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쵸. 예, 네. 그렇죠. 예전에 그 북한에서 아파트가 하나 붕괴돼가지고 네. 그때 그 아파트 건설을 맡았던 인민보안상 예. 우리 경찰청장이죠. 청장이 가족을 잃고 오열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모여놓고 그때 사과를 하면서 예. 90도를 꺾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예. 정말로 보기 드문 예, 사건이었죠. 사건이죠. 예. 간부들도 저렇게 잘못하니까 90도 인사를 하네. 그래가지고 처음 높은 nem이 와서 일반 군중들한테 90도로 정중히 인사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죠. 북에서도 인사를 서로 많이 합니다만은 그 90도 인사가 쉽지 않거든요. 대체로 예.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큰 간부들이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 남한에서도 90도 인사하는 경우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졌다. 뭐 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기면 그 회사 책임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깊숙하게 아주 사지한 마음에서 절하지 않습니까? 평양 사람들은 이미 그 북한 당국의 선전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당신들이 반갑다. 그리고 우리 남녘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인사를 당신들에게 정중하게 전한다. 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높은 게 아니라 그쵸. 바로 이 네. 국민들, 바로 여러분 인민들이 최고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90도로. 근데 평양 사람들은 잘못해야 90도 인사하는 걸로 이제 그쵸. 네.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야, 지금까지 미국 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고리 압살시키기 위해서 그처럼 못된 짓만 하던 남조선. 그래도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더니 그게 지금 두려워서 제발 우리한테만 이 핵을 쓰지 말라고. 그리고 와서 그 지난 시기 잘못했던 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아주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못되게 안 놀겠습니다. 이런 사죄의 인사, 항복의 인사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네. 어떻게 듣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 회담을 2차까지도 했는데 한국에서 소식이 없다. 쌀이 줄까 했는데 이런 소식이 없다면서 욕을 많이 왕창했거든요. 근데 그 욕을 한 이면에도 이 회담이 잘 안 되는 것을 이제 북한이 이제 그 남조선에 대한 거 이제 TV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문에서도 남조선을 많이 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회담을 잘 안 되는 원인을 요즘 했을까요? 자꾸 욕질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런 그 사상이 골수에 사무친 게 북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남조선이 항상 모든 걸 잘못하니까 이제 잘못해서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조선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그 잘못을 비는 그런 심성에서 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뉘우치고. 네, 뉘우치고. 예. 이미 이제 그 북한의 찌그러된 사상이 그렇죠. 잡혀서 그랬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평양 시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어제 능라도 오리를 경기장에서 예, 대집단체조입니까? 빛나는 조구 공연이 끝나고 정말 사상 처음으로 15만 명의 북한 주민들, 물론 거기에 참석한 건 15만 명이지만은 그 사실이 일파만파로 바로 퍼져가가지고 그게 주민들이 다 들었었겠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네요. 제가 통화한 사람. 예. 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어떻게 답이 왔을까요? 저는 이제 그 연설을 들어볼 때는 너무 뜨겁고 화려한 연설이다. 북한 사람들로서는 그냥 항상 북한은 이제 모든 연설이 김일성 연설문, 김정일, 김정은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냥 연설을 위한 연설문이 아닌가. 저는 오래도록 속고 산 북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이 연설을 해서 당장 이제 그 통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믿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 또 그 대답 또한 역시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연설하는 그 8분 내내 예.
자기는 너무 마음이 즐겁고 기뻤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뭐 그 연설 내용을 다 하는 기억 못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 당신들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약하게 고난의 어려운 길을 거쳐온 당신들, 그리고 당신들의 친애하는 지도자에게 나는 열렬한 찬사와 충심의 경모의 감탄을 드린다. 이런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을 또박또박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고요. 그거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자기들이 그 했던 엄청난 고생들, 죽음들, 그리고 그 난간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거 지금 그런 고생한 건 평양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이게 그렇죠. 미국과 남선 계래도당의 그 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 때문에 고난행군이 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장본인들이 와서 그걸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8천만 교례가 손을 잡고 우리가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새로운 또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조국이란 말 잘 안 쓰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죠. 조국이라면 조국은 누굽니까? 조국은 수령님이고 그렇죠. 조국은 바로 수령님이십니다. 김정은이십니다. 김정은이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니까 우리 장군님을 높이 모신 통일된 한반도, 한반도. 예, 그렇죠. 통일된 네. 조선. 결국 우리 그 김정은이 남북의 최고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남북 간이 다 김일성 민족이 돼서 잘 사는 더 빛나는 조국. 그래서 어저께 나온 것도 빛나는 조국이에요. 조국. 예, 그렇죠. 그런 빛나는 조국을 만든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뿌듯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대통령이 바란 그 원초의 뜻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갖다가 통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또 그래서도 안 되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따라갈까요, 과연? 그래, 안 가죠. 안 가죠.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김정은을 존중하고 김정은의 뜻에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남한 주민들이 따라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북한이 만든 핵무기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철폐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답이 나왔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예. 이런 입장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죠. 결국은 그렇네. 하면 이제 정부는 통일하지만 통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가 절대 합쳐지지 않는다. 섞여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을 말로 통일을 하지 통일은 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거다. 이 말과 이제 비핵화를 안 한다는 말과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아니 이게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석 같은 그 하나의 원칙이 북한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김정은이 지금 말로 계속 비핵화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랑 통화한 평양 시민은 그걸 왜 없애버려요? 우리가 그걸 없애려고 힘들게 이 개고생하면서 만들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핵무기 있어야 미국의 침략도 당하지 않고, 또 그 핵무기가 있어야 그 우리 장군께서 그 만능의 보검이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회주의 강국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누구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찔렀어요. 혹시나 김정은이 핵무기를 진짜 없애버리겠다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더니 그게 내가 모르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한테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북한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북한 주민들이 그 반응은
제발 그 이제 핵무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점이 왜 그러나 핵무기를 더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핵무기를 이때까지 만드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더는 무기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그러네요. 예, 한도 예. 2,500만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네. 나오네요. 네. 만수대 창작사를 대통령이 찾아갔거든요. 문 대통령이 그렇죠.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문 대통령이 찾아간 만수대 창작사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수대 창작사는 그림을 그리는 곳이라고 말하기보다 음. 북한 우상미술이 창작지인 곳입니다. 그렇죠. 본산이네요. 예, 그렇죠. 그 정말 수령을 모시는 자세, 그리고 또 수령이 그 이제 대내의 모든 사업을 그 이제 그림으로 북한 정치를 복합적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곳으로서 또 그 예하보리 수단으로 정치에서 또 정치 사고 모으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북한 주민들이,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이 아침에 깨면 초상화를 맞이하고, 그렇죠. 또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그 도로에 줄비하게 그려져 있는 김일성 우상화 그런 작품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 자기 기관에 가면 또 거기에 그 있는 여러 가지 그 우상화 작품들과 또 백명 사상 연구실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또 석고상이 있고 또 시내에 또 나가면 거대한 동상이 있고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 우상미술의 총본산인데 거기로 찾아가 가지고 그 지난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된 우상화 미술 작품들을 관람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전화 건 사람이 거기야 당연히 가야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야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왜 당연히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그 수령을 알고 우리 지도자 동지를 알려고 하면 바로 만수대 창작사에 가야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창작사에 문 대통령이 앞장서 갔는지 아니면 끌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까지 데려간 북한 놈들의 그 꼼수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대단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만수대 창작사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네요. 우리는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음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아주 서민들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겠음 가고. 가겠음 말고. 예, 가겠음 가고. 문 대통령이 우리한테 빨리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쌀 좀 보내줬으면 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제가 만든 건 좀 간부였어요. 저는 이제 이게 많은 서민들인데 우리 지금 그 이제 양강도의 군들이 너무 이제 지금 이 농사가 다 항폐화되고 배고프다. 지금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대통령이 우리 문 대통령이 우리 북한 주민들 이런 실정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빨리 돌아가가지고 뭔가를 좀 우리한테 지원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 3차 회담도 이제 이런 것도 우리는 관심은 없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언젠데. 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언젠데 우선은 내가 벌어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앞날을 개척해야 되는데 국가가 무엇을 하든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제 전반적인 주민들이 이제 반항이거든요. 글쎄, 제가 요 이야기에 좀 끼어들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김일성이나 김정일 보고 막 그냥 보면 미치고, 발 동동 꾸리고 막 눈물 흘리고 제절로, 그런 맹목적인 충성심,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비행장에 많은 군중이 운집했죠. 그렇죠. 김정은이 앞에서 딱 지나가고, 그렇죠. 연도에서 지나가는데도, 북한 주민들이 반응은 별로 미쳐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까지 살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이제 김일성 시대는 뭐 이미 떠났고, 김정일 시대보다도, 그때보다 또 한호가 떨어졌다. 떨어졌죠. 그렇죠. 김정일 시대를 표현할 것 같으면 이제 연도 한령이 정말 그때하고 지금의 그 반항을 보면
그때는 폭풍 같은 한어였다. 같은, 예. 예. 근데 지금 이번 한용은 예. 별로 연도 한용이 자국지기지 않은 편안한 모습이었다. 편안한 모습이었죠. 영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김정일이 이렇게 막 지나갈 때도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동네에 왔다 갔거든요. 예. 그 김정일이 이제 그 우리 동네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서거했거든요. 그때 당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때 김정일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감격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한영에는 연도 한영을 보니까 막 그때는 꽃다발이 머지라질 정도로 우리 때는 흔들었는데 그렇게 흔드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막 울면 그래서 스스로 눈물이 흘렀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안했어요.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 누구한테서 은혜를 실제 입어야 그쵸. 그 사람한테 고맙고 뭐 충성심도 생기겠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평양시나 뭐 그런 고위층을 내놓고는 국가에서 뭘 얻어먹습니다. 물까지도 자체로 정제해서 먹지. 그렇죠. 전기불도 자체로 태양광을 놓고 쓰지. 배급은 쌀은 다 자기가 제 손으로 장사해서 먹으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색이 나라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도 또 예. 괜찮다고 해요. 주민들이. 안 해줘도 괜찮다. 예. 단지 우리한테서 내라고만 하지 말라. 빼앗아가고. 빼앗아가는데 요즘도 예. 이제 못하게 하고. 그렇죠. 못하게 하고 빼앗아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예. 제발 내라는 말만 안 해도 동원만 나와도 괜찮다. 동원은 뭐 나오라 하면 나가겠다. 근데 이제 내라는 말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주말로 내라. 예. 돈 못 알아. 건설 자금 건설 자금을 무슨 특별 지원. 인민반에서 한 달에 지금 북한 돈으로 20만 원씩. 와, 많은데.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해요. 엄청 되는데. 예. 그걸 재부담으로 무조건 빨아내고. 예. 혹시 그렇게 지시를 주지 않았을까요? 야, 남선 대통령 너무 반갑게 그러지 마라. 아주 우리도 위험 지키고 우리가 자존심 지키면서 그래야지. 뭐 아직 개뿔도 준 것도 없는데 우리가 좀 앞으로 많이 좀 내라는 왜 적당히 해라. 그것도 지시가 안 갔을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원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이번 방북 기간에 북한 주민들하고 이제 서로 통화도 하셨다라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좋았어요, 나빴어요? 북한 주민들은 남조선 대통령이 온다니까 호기심도 있고 이런 힘든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다 이걸 떠나서 이번에 양강도 주민들은 너무 복귀해가지고 힘들었다. 이제 특별경비 주간이 선포된 속에서 또 다시 특별경비 주간이 19일부터 21일까지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특별경비 주간이 선포되기 그 전까지 시간이 너무 고달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산 삼지연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타느라고 주민들이 이제 구간을 다 떼었어요. 직장별로.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도로 닫기를 했는데 숙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국가가 도와주는 거 없이 직장 자체로 공장 기업소들 자체로 그리고 동주민들 자체로 그 구간을 떼서 맨손으로 너희들이 차를 빌려서 하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음식도 나르며 지원도 하며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우리 김 기자님 들은 건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역시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저를 통한 사람은 좀 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이번에 보니까 남선 대통령이 굉장히 사람이 무던해 보이더라. 그리고 어져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원래 대통령들이라고 하는 건 눈이 뺑뺑 돌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야 당신의 대통령은 좀 메칼이 없어 보이더라. 나와 그랬어요. 북인 사람들이 말하는 메칼이가 뭔지 아십니까? 메칼이 없어 보이더라. 힘이 없어 보이더라. 네, 그거는 어딘가 위험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없어 보여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꼭 대통령으로서는 딱 배기지 못했고 그냥 친근한 이웃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아주 좋은 분이 오신 것 같은 뭐 그런 인상은 받았다 해서 참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어떤 모든 세상사, 모든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다 일장일단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물론 문 대통령의 이번에 방북 그 결과는 뭐 크다 하면 큰 것이고 또 의미가 있었다면 있은 것이었겠지만은 기양지사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또 평양 사람들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좀 보다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북한의 이 비핵화를 위해서 한 걸음 크게 나오도록 좀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왔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우리 김수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